슬프거나 들뜨거나 화내거나 마음은 불안정한 것, 그런 마음에 휘둘리고 있어. 마음에 휘둘리는 것은 내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에 매달리기 때문이야. 마음이라는 불안정한 것에 의지하지 마. 마음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의지해. 중요한 일이니까 몇 번이고 말할게.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는 거야.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숙녀서점 지수입니다. 팟캐스트 숙녀서점은 한 달에 한 번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숙녀서점 레이디북숍에도 업로드하고 있고요. 방송 대본 또한 전부 공개될 예정입니다. 함께 대본 읽어보시고 저랑 함께 방송 만들고 녹음하실 수 있어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요가 강사로 활동 중인 선요가 윤선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요가 윤선이고 지수의 오래된 친구고 지금 요가 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부처화돼지를 읽고 좀 감명을 아주 깊게 받아서 오늘 들고 나왔어요. 지수한테 저도 선물 받은 책이거든요. 네. 오늘 책은 저번달에 자살론에서도 예고했지만 부처화돼지라는 만화책이에요. 좀 제가 평소에 또 농담이자 진심으로 우리 부처화돼지가 숙녀의 필독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만화는 귀여운 돼지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약간 사건 만화 같은 얇은 만화책이에요. 앞에서 우리 첫 시작을 띵샤 소리로 시작했거든요. 띵하고 띵샤가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물은 저도 윤서님 덕분에 처음 보게 됐어요. 싱잉볼은 좀 익숙하실 텐데 띵샤는 좀 낯설 것 같아요. 띵샤가 그 티벳에서 만든 명상 도구, 명상 이제 악기라고 볼 수 있고 캐스터네츠처럼 생겼어요. 납작한, 맞아요. 넓적한 동그라미, 조그만 동그라미가 이렇게 가죽끈에 묶여 있고 그걸 팅하고 치면 이렇게 정신 집중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플 같은 데서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실제로 들으니까 약간 소리, 공명, 진동 같은 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비싸죠? 네, 비싸요. 이런 금속 그런 함유량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또 금액이 다르거든요. 소리니 악기니까. 네, 그래서 금속이 이제 좋은 금속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또 묵직하고 그런 맑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저는 이제 인도에서 공수해온 그런 띵샤를 그렇구나. 구해서 샀어요. 참 뭔가 비쌀 것 같다. 한 8만 원 주고 샀나? 그러네요. 싱잉볼도 개상이 10만 원이라면서요. 되게 비싸네요. 명상 악기 가격을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우리 시작을 띵샤로 사실 시작 전에 우리 심호흡도 10번 하고 호흡 10번 하고 시작했어요. 지금 부처화돼지는 고이즈미 요시히로라는 만화가이자 그림책 작가가 썼고요. 이제 53년생으로 무사시노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불교 미술 연구를 하다가 동양 철학에 흥미를 느껴서 이 부처화돼지라는 만화책을 내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3권 세트고요. 1번 답은 나에게 있어. 2권은 있는 그대로 좋아. 3권은 아무 일도 아니야. 이렇게 구성됐고 실제로 윤서님께도 선물 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주변에 선물 아주 많이 하고 추천도 정말 많이 해요. 윤서님 이 책에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시게 된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 네, 여기에 거의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처음에 봤는데 저의 인생의 그 내용이 정말 펼쳐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권에서는 돼지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좀 힘들어하고 중생돼지. 네, 중생돼지 막 방황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과거 혹은 현재의 제 모습인 것 같고요. 2권, 3권에 이르면서 조금 이제 뭔가 인생의 진리, 고통을 좀 덜 수 있는 방법들을 돼지가 좀 깨달아 가거든요. 거기에 부처의 도움이 많이 있어요. 부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여기서 부처는 종교적인 부처는 아닌 것 같고 부처 돼지잖아요. 네. 그래도 돼지예요. 맞아. 그래도 돼지야. 맞아요. 붓다와 부타라고 해서 맞죠? 네, 맞아요, 일본어 맞아요. 제목은 이렇게 언어 유희로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 넌 괜찮다. 이런 그 내용을 전반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팬이 됐죠. 저도 선물 주변에 많이 하고 있고. 네. 윤선이도 저도 불교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교 이론에 빠지면서 그런 마음의 평온,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거를 읽어보면서 불교나 명상이 되게
뇌과학이나 메타인지와 그 결을 같이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세스를 누구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심오하고 방대하고 또 역사도 깊고 좀 과학적인 이론 같기도 해서 이제 남들한테 뭐 불교 한번 공부해봐 이렇게 추천해주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화책은 너무너무 쉽게 설명돼 있고 직관적이고 심지어 글도 별로 없어요. 몇 글자 안 돼요. 그래서 불교의 역사나 이론을 모르고 불심이 없어도 그 부처님 말씀의 어떤 이제 핵심을 단박에 알게 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그 같이 낭독할 부분은 윤서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을 직접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그래서 1권의 중생돼지가 아마 덜 돼지였나 그랬어요. 돼지보다 덜 됐다고. 보니까 좀 인프피 중생돼지들이에요. 보면 1권의 돼지 이렇게 시작해요. 왜 그런 말을 해버렸을까? 왜 나는 성격이 이럴까? 왜 난 이렇게 불행할까? 그래서 자신에 대해 왜라고 생각하는 건 왜 항상 불행할 때일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할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을까? 왜 이래요. 중생돼지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자의식 과잉의 돼지. 아, 요즘 좀 피곤하네. 어제 데이트 때 이런 말을 해버렸다. 한심한 놈이라고 생각할 거야. 어떡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해. 사실 타인은 그런 사소한 일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데. 인프피 특인 것 같아. 자기 전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죠? 이불킥하고 눈물 흘리면서 자잖아요. 그리고 다음은 상담을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돼지예요. 네. 난 그놈 때문에 불행해. 그래 그놈이 심했네. 그리고 3개월 지난 후에 3개월이나 지났는데 괴로운 게 없어지질 않아. 정말 괴로워. 그래 반년 뒤에 나 어떡해. 괴로워하고 있으면 특별한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팩폭돼지.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남이 이해해주지 않으면 마음을 놓지 못하는 돼지. 그러면서 이 돼지가 이제 옆에 돼지한테 막 찾아가서 야, 내 고민 좀 들어줘. 막 이래요. 그리고 또 다른 돼지한테 가서 야, 내 고민 좀 들어달라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서 실은 모두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 왜 내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라고 돼지가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돼지는 고통이 많은가 봐. 자기 고통이 너무 크면 그럴 수 있어. 많은 돼지들이 혼자이면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매달린다. 학력에 매달리고 애인에게 매달리고 집에 매달리고 신에게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회사에 매달리고 지위에 매달리고 도덕에 매달린다.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 드네. 이래요. 고민은 나쁜 일이 아니야. 멋이 없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야. 슬픈 것은 나쁜 일이 아니야. 또 겁이 많은 것도 나쁜 일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좋아. 모두 사랑해야 할 내 인생이니까.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보고 있는 사물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책상도 연필도 노트도 책도 바다도 돼지도 원숭이도 사람도 모두 행복도 불행도 희망도 실망도 기쁨도 모두 그리고 마음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강물의 흐름과 같다. 세상은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세상은 자신의 마음이 비추어낸 것이다. 윤서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다. 제 추측에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혹은 지금은 괜찮은데 과거에 어떤 이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이런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콘텐츠를 계속 탐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멈출 수 없이 계속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또 그건 되게 용기 있고 성숙한 자세 같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마주하려고 하고 들여다보고 또 그 앞에 덜돼지처럼 고통 속에 빠져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나아가고 스스로 치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이게 나만의 아픔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흔하고 또 나와 비슷한 여자들이 또 이런 유사함과 어려움 또 공경을 겪고 있다. 또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숙녀서점에서 같이 해보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했지만 윤서님과 저는 이제 교양영어와 영문학 수업을 같이 듣던 우리 친구인데 대부분 초안을 이제 처음 이제 받았을 때 느낀 게 윤서님 진짜 용기가 있다, 강하다. 그 말을 너무 해주고 싶었고 이렇게
자기의 이런 트라우마들을 이렇게 언어로 정리하고 또 지금 이 방송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들었던 것들 막 잊으려고 하고 깊은 곳에 막 꾹꾹 묻어두거나 아니면 억눌렀다가 막 이상한 방식으로 막 표출되면서 살기도 하거든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런 우리의 아픔들, 과거의 일들을 우리만의 어떤 이제 아트로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는 자리 같아요. 또 윤서님은 우리 요가 강사로 일하면서 요가와 명상의 도움도 많이 받았죠. 네, 저는 현재는 요가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요가 명상을 접하기가 좀 쉬운 환경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앞전에 이제 사무직 일을 한 7년 정도 했고 고통을 받았고 네, 퇴사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아픔들, 트라우마들을 단순히 뭐 요가나 명상만으로 해결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 맞는 방법이 그리고 타이밍이 딱 저한테 요가 명상에 적으로 접근하는 게 딱 맞았던 것 뿐이지 사실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실제로 제가 뭐 해봤던 게 정신과 상담, 뭐 약물 복용, 심리 상담, 심리 검사, 인지행동 치료, 뭐 주변 사람들 붙잡고 징징대기, 뭐 술 마시기, 남편에게 지랄하기, 덜 되지. 네, 이런 등등의 방법을 되게 오랫동안 걸쳐서 한 20대 전반을 다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히스토리가 이미 있고요. 또 지수 같은 뭐 현명하고 말 통하고 조언을 해주는 친구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시도했던 다양한 것들이 기반이 돼서 그 위에 이제 요가 명상적인 접근법이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명상적 방법론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뒤에 윤선 선생님께서 이제 더 쉽게 풀어서 이제 얘기해 주시기로 했고요.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원래 가족 말고도 윤선이가 만든 새로운 가족, 이제 남편분과 친구분들에게서도 많은 정서적 지지를 얻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좀 엄마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보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엄마 하면 최초의 기억이 사랑받은 기억이나 심리적 안식처, 안전하고 돌아갈 곳, 따뜻함 같은 건데 그런데 엄마가 이상한 사람인 경우도 있거든요. 엄마 말고도 그냥 가족 구성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가족들과 단절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윤서님께서 올리셨던 유튜브 클립에 이런 거를 봤어요. 그사세, 폭풍 눈물, 과거 엄마의 불륜을 목도했던 경험을 현빈에게 털어놓는 송혜교. 이걸 잠깐 얘기해보고 갈게요. 이게 그들이 사는 세상 10화의 한 부분 같아요. 이제 그 사세를 안 봤는데 아마 송혜교의 엄마가 이상한 엄마였던 것 같아. 그래서 현빈한테 자신의 아픔을 막 털어놔요. 보면 송혜교 엄마 이상한 사람인데 불륜 중인데 그것 때문에 고등학생 딸이 상처받고 곤란해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되게 몰상식한 반응을 보여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그 상황에서 송혜교 엄마가 그러니까 진실된 대화를 하고 사과도 하고 그러면 또 상황이 되게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송혜교가 상처를 받으면서 컸다가 성인이 된대. 아빠가 새 여자친구인지 부인인지 생겼나 봐. 그래서 그 장면을 그날 송혜교가 목격하고 막 울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 클립은. 한번 이제 윤서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연기는 못하지만 한번 연기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엄마를 오늘 처음으로 보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를 보러 갈 수가 없었어. 또 내가 상처받을까 봐. 또다시 내가 엄마한테 실망할까 봐. 네가 이런 마음 알아? 안다고 말하지 마. 시골에서 착하게 농사지어서 아들한테 때마다 꿀 보내고 반찬 보내고 그런 예쁜 엄마를 가진 네가 알긴 뭘 알아. 알긴 뭘 알아.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근데 내 깜짝 놀란 게 방금 이 대사가 이상한 엄마를 가지는 자식들의 마음이랑 되게 닮았어. 그래서 너무 정확하게 썼어요. 그래서 작가가 이걸 아는 사람인가 싶더라고. 그래서 왜냐면 내가 질문을 자주 받는 게 제가 여자들의 삶에 관심도 많고 이야기도 들어주려고 하고 또 할 수 있는 선안에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수님 어머니 어떤 분이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궁금한가 봐. 왜냐하면 어떤 이런
여성성? 모성? 이런 것들은 엄마한테서 타고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 보통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엄마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까운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렇게 열린 채널에서 말하는 건 나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랑은 이제 완전히 단절한 사람이고 이미 꽤 됐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저도 이제 윤서님처럼 많은 심리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후회나 망설임은 더 이상은 없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저도 그렇고 뭐 지수도 그렇고 이상한 엄마를 두어서 좀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상한 게 엄마가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지만 아빠, 형제 뭐 그럴 수 있죠. 너무 다양하죠. 근데 사실 내가 그런 가족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제 태어나 보니까 이상한 뭐 엄마, 이상한 가족의 이제 딸이나 이제 가족이 된다니까 이제 힘든 거죠.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저도 저희 엄마가 이제 어린 시절에 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막 미친 듯이 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동학대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쏟아냈던 것 같아요. 뭐 너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이제 나는 엄마니까 넌 내 거니까 응당 너를 때릴 수 있다 이런 논리였던 것 같은데 이 논리가 사실 성립은 안 된다고 보지만 그녀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녀의 자식들을 학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간접적으로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눈 뜨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미치지 않고서야 뭐 이런 이상한 일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네. 그리고 생지옥에서 버티면서 사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지금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는데 이제 가까운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보내주면서 지순이? 이러더라고. 그래서 윤서님이 읽어주실 거예요. 네네. 한번 읽어볼게요. 멀쩡히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는데 처음부터 없었다고 속인 와이프. 여동생도 하나 있었는데 본인 외동이라고 함. 부모가 여동생은 금지옥에 키웠고 자신이 맞는 동안 여동생은 방관해서 그냥 가족 다 없다고 했다고 함. 속인 이유는 가정학대. 같이 살았던 20살까지는 계속 맞고 집 나온 이후로 부모 없다 생각하고 살았다고 함. 이해할 수 있나요?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들 얘기를 꺼내면 눈물부터 나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 한동안 마음이 지옥이 되어서 입 밖으로 꺼내기도 싫었다고 하네요. 그렇지. 이렇게 되지.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막 세세하게 말하면 이걸 듣는 이제 우리의 가까운 우리를 좋아해 준 사람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 대신 오늘 하고 싶은 뭐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선이와 내가 잘 살아남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제 팁이 있다면 알려주고 싶고 이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네. 뭔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뭐 학대나 뭐 트라우마 같은 걸 겪은 분들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뭐 우울함, 과민함, 불안함, 뭐 인간관계의 어려움 같은 걸 겪을 수 있다고 해요. 너무 사실 자연스러운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을 이렇게 어떻게 막아보려고 혹은 방관하고 그냥 지켜보다가 본인이 미쳐버린 네.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좀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부분이 부정적인 자상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악순환의 고리, 절대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챕터명을 넣어주셨는데요. 학대나 트라우마의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생각과 행위나 자기 비하를 습관적으로 하는 여성분들이 많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인프피 대지라고 했지만 약간 내향인들이 사과를 좀 잘하고 복귀를 많이 한다 그래야 되나? 자기가 한 말, 이 말 내가 왜 했을까? 그거나 남이 한 말을 곰씹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성이 이제 부정적인 자아상이 엄청 가슴 깊은 곳에 이제 뿌리를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생각 멈출 수 없는 병에 이제 걸리게 됩니다. 비유적인 건데요. 네.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되게 파괴적이고 잘 옮겨붙고 그러니까 점점 더 커지고 생각을 되게 많게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이고 무가치하고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뭐 그 안에서 이제 생각을 만들어낼 건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별거 아니지만 뭐 남자에게 차였어요. 그러면 내가 그게 별론가? 막 다른 여자보다 이런 게 더 구려서 차였나? 라고 그 원인을 자신에게 귀인을 시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치? 아닐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또 친구랑 또 사이가 안 좋아도 친구 그냥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사이 관계가 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런 건데도 그냥 또 나 때문인가? 나를 보기 싫어서 그런가? 하고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업무적으로도 조금만 실수해도 이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실수를 담는 그 그릇이 되게 작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조금이라도 그 그릇이 차면은 막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실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애초에 전제가 난 별로인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이제 본인에게 더 실망하고 더 그 악순환의 구렁텅이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한테 이렇게 되뇌이면서 말을 하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 너 별로라니까 잊지 마. 역시 넌 별로고 너는 쓰레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의 과정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마음 속에서 이게 생각이란 매개체를 타고 계속 이렇게 비디오가 리플레이 되듯이 재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을 타고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견고하고 크게 만들어주지 않나 싶고요. 이런 생각이 막 혹은 부정적인 그런 판단들이 막 커지고 옮겨붙고 막 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데 이런 걸 또 민감한 분들이 잘 알아차리죠. 지금 생각 너무 많아졌어. 막 나 지금 불건강해. 네. 라고 알아차리면서 제발 생각을 없애고 싶다, 멈추고 싶다라고 해도 사실 멈추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민감한 특성을 가진 분들, 민감성 높은 분들은 한번 제가 전홍진 교수님의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고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그런 일레인 아론의 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숙녀님들은 이미 이제 HSP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감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 과잉을 더 못 견뎌 하는 게 있죠. 좀 약간 다 있는 성질들이죠. 생각들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이 뭐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막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각을 멈추자 뭐 스위치를 끄자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생각이 멈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하는 그 행동들에 대해서 또 검열하고 또 의심하고 하느라고 생각이 아마 파묻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 멈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노력들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경험하지 않았던 것도 좀 흔쾌히 경험해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하네요. 네, 그래서 생각에 인격을 부여하고 그것과 거리 두기를 이제부터 우리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부터 좀 명상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가 강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요가 명상 접하기가 쉬운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그런 학대나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연관된 그런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 공황장애 말하다 보니 많네요. ADHD도 있고요. 절대 생각 멈출 수 없는 것들. 그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뭐 제가 다 겪은 것들이에요. 사실 한 몸과 같은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생각의 늪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은 이제 곧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부처돼지 책에서도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되게 생소한 그 아이디어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상황에서 뭐 우울한 생각이 찾아왔다. 그러면 나는 우울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쁜 생각, 행복한 생각 찾아오면 나는 행복해. 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이제 여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이고 나라는 존재 또 나라는 존재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뭐 많이 강의 듣고 하면서 배운 내용인데 이런 생각들을 좀 거리 두고 떼어내기 위해선 관찰하는 것과 분리 주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친구처럼 그냥 오늘 이런 생각이 찾아왔구나
그냥 오늘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것도 알아차리는 거죠. 우리 존재는 항상성이라는 게 없고 그냥 항상 변하고 생각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저 물이 흘러가듯이 내 머릿속을 찾아왔다가 이제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여겨야 할 것 같아요. 네, 부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어떤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다. 부처돼지 2권에 있는 그대로 조화의 일부를 좀 읽어볼게요. 2권에 오면 돼지가 좀 돼지가 됐어요. 성숙한 돼지가 됐어요. 여기에 마음이 불안을 초래하다라고 써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돼지가 나와요. 이제 겁쟁이 돼지는 나는 이런 놈이다 라고 하고, 이제 불량배돼지 그 녀석은 이런 놈이다. 아름답다라고 해석한 거에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런 것이다. 무의미. 그러니까 그 이런 놈, 뭐 이런 것, 이런 빈칸에 이제 그 단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결론을 내리려고 해. 답을 내면 우선은 안심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거든. 답을 내는 것으로 안심하는 것은 마음의 나쁜 버릇이야. 기댈 수 없는 마음이 정한 답에 기대어 사물을 보고 있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야. 슬픔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니야. 기쁨도 마찬가지. 또 다시 다른 기쁨과 슬픔이 찾아왔다 사라지지. 봄은 여름으로, 여름은 가을로, 가을은 겨울로, 그리고 겨울은 봄으로. 이게 무상에 대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돼지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이 무상이라는 것도 되게 뭐 허무하고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그 의미가 앞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뒤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상은 이제 단지 변한다는 의미이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불행한 일도 영원하지 않다. 사물은 영원하지 않고 단지 변한다는 것을 직시하면 돼. 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이나 뭐 나의 존재 같은 것들이 날씨처럼 매일매일 변하고 이 상태도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 같이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고착된 상태.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뭐 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뭐 뭐뭐한 사람이야. 라는 그 대전제가 늘 막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니까 항상 뭐 변화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가치관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건에 따라 사람에 따라 반응이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우리가 다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남일처럼 좀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잘 이렇게 덤덤하게 대응을 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사실 미리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간이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들을 좀 일상 속에 억지로 한 코너 만들어냈어요. 뭐 왜냐하면 그런 코너를 만들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서 살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너무 바쁘고 막 정보도 많고 관계도 많잖아요. 저희가 뭐 그리고 귀로 듣고 막 입으로 말해내고 하는 것도 너무 이제 과잉이기도 하고. 현대 사회가 그렇죠. 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침묵을 느끼고 내면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꼭 요가 명상 아니어도 그냥 본인이 혼자 가만히 뭐 안전한 공간이나 이렇게 시간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조금 이런 생각들을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과 나는 다르고 지금 이 생각은 지나갈 것이고 아무 일도 지금은 없다 라는 걸 좀 느껴주고, 그러니까 침묵하는 시간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연습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런 관찰과 분리주시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민감성이에요. 민감해서 생각이 과잉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민감성이 있어야 이것을 좀 생각을 제3자처럼 보고 하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민감성이라는 게 나의 상태 민감하게 느끼고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게 민감하게 좀 집중을 하고 그 현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호흡이나 그냥 몸의 감각 부위에 집중을 하시면서 생각을 좀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하다 못해서 뭐 지금 뭐 느낄 것이 없다. 난 호흡도 잘 모르겠다. 이러시면 그냥 손가락 2개 서로 이렇게 뭐 엄지 검지 이렇게 서로 쓱쓱쓱 비벼가지고 이렇게 내 몸을 느껴주는 거예요. 아 지금 왜냐면 왜 이걸 하냐면요. 몸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과거나 미래, 맞아요. 네, 그렇죠. 미래나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게 몸뚱이, 몸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해보고 있어요.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이 몸을 느끼면서 지금 아무 일 안 일어났고 난 지금 손가락 부비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지금 걱정하면서 뭔가 사건을 막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기 위해서 민감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또 2번째는 본인만을 위한 정화 작업. 그러니까 스스로 편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정화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 자기 관리?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적절한 조절과 관리인 것 같은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좀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정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몸이 갈아 넣듯이 막 정신이 갈아 넣듯이 그렇게 고갈되어 있도록 놔두면 그냥 그렇게 좀 물컵이라고 비유하면은 물컵에 물이 없는 상태로 뭐 거의 가뭄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화를 하면서 그런 상태를 추구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좀 그런 사랑이 여유가 좀 이렇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정화 작업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보면은 뭐 요가 명상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뭐 음식일 수도 있고 그냥 나 자신 혼자 있는 거 나랑 같이 있어주는 거일 수도 있고 싱잉볼 소리, 뭐 띵샤 소리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진짜 간단하게 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종교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자연에서 산책하기 그런 것도 되고 저는 뭐 헤어케어, 스킨케어, 폼롤러 하기 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그런 정화 본인이 그거를 정화의 리추얼이라고 생각하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과거에 힘들었던 사건들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 번은 안 되겠지만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그때 힘들었었구나 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고 느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무작정 뭐 내가 잘못한 부분까지 막 덮어두고 내 편을 막 들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렇게 했는데 잘 극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네. 라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런 짤 나 찾았어. 자아성찰을 너무 많이 하면 정신병이 생기고 자아성찰 너무 안 하면 개새끼가 된 뭐 이런 짤이거든요. 이게 자기 뭐 과거에 그런 뭐 힘들었던 거나 뭐 실수나 잘못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도 다 용기와 성숙의 영역 같아요. 아까 그 송혜교도 스스로 자해명상해서 내가 어릴 때 힘들었구나 이랬으면은 좀 그 사건은 지난 사건이라서 덤덤해질 수 있는데 그 약간 자해가 부족한 탓에 현빈한테 뭐라고 하는 거잖아. 지랄하는 거잖아. 맞아요.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막 후행 이러면서 고등학교 때 일인데 지금 일어난 일처럼. 그냥 내가 그때 힘들었구나. 스스로 셀프 쓰담쓰담 해주면은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은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은 많이들 이렇게 하루에 뭘 할지 그러니까 what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오늘 뭐 해야지. 네, 오늘 이거 하고 이거 처리하고 뭐 누구 만나고 생각하는데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처리할지 그러니까 how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뭐 저도 요즘 연습 중이긴 한데 딱 눈을 뜨자마자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의도를 세우는 거죠. 뭐 오늘 나는 많이 웃고 기꺼이 되게 어떤 일들을 즐겁게 처리하겠다. 라고 하면 그게 되게 신기하게 하루 중에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난 그 짤 힘세고 강한 아침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힘세고 강한 아침이라고 하면서 기지개 펴는 짤로 효과 있어. 네. 그러니까요. 또요? 또. 그리고 이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이완된 그런 느낌과 평온함 이런 마음가짐과 그런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습관으로 들여가지고 이거 종교인 분들이잖아요. 스님들 이렇잖아. 수녀님들 항상 평온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을 습관으로 이제 들여서 관성을 이렇게 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막 오랫동안 살았어요. 혹사하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내일도 그렇게 바쁘게 혹사시키면서 살 확률이 이제 높다는 거예요. 계속 관성이 붙으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막 평온함을 막 찾으면서 호흡하고 이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지금이라도 그냥 그런 것들을 습관으로 들이기, 노력하기 그냥 그런 거인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가져온 게 호흡에 집중하기. 다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 가장 이렇게 고요하게 침묵하면서 조용한 시간을 좀 하루 중에 뭐 5분이라도 진짜 뭐 1분이라도 눈 감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대인한테 이 정도 시간도 정말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막 가이드 같은 거 보면 3분짜리, 1분짜리도 있거든요. 네, 첫 시작은 그렇게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노력해보세요. 그러니까 과로하지 말기. 본인이 제일 과로하시면서. 그러니까요. 네, 과로의 대명사였죠. 뭐 번아웃의 대명사였는데 과로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의 건강에. 그래서 좀 적당히 하시고 한 본인 능력의 60-70%만 사용하면서 살아도 되지 않나. 좀 그래도 되지 않나 우리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운동하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의 감각을 좀 이렇게 잘 살리고 느끼기 위해서. 근데 운동하면서 계속 뭐 다른 생각하고 뭐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말고 그쵸. 이제 자극을 인지하면서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좀 내려두고 몸에서 어떤 뭐 감각이 오는지 집중을 하다 보면요. 그게 또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의 감각도 알아차리기 좀 쉬운? 좀 인지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지수님 말씀하신 거 받아서 그런 것들 자극되는 것들 막 머릿속 시끄럽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노래, 유튜브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어디 운전하거나 버스 타고 갈 때도 사실 그 귀에 꽂고 있는 노래가 뭐 가끔은 괜찮지만 너무 많이 막 계속 듣고 있는 게 되게 자극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방금 말한 이런 과로하지 말기, 고갈되지 말기 이런 자극들에 관해서 이런 글을 봤어요. 이게 ADHD 여성을 묘사한 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 출처를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듣는 분 중에 아시면 제보 좀 주세요. 읽어볼게요. 자극에서 쾌락을 맹렬히 추구한 동시에 자극으로부터 쉽게 넉다운되는 성향을 가진다. 번쩍이는 쇼핑몰에서 색과 촉감, 상품이 놓인 방식에 매료되어 미친 듯 탐닉하며 에너지를 얻지만 그 에너지에 압도되고 탈진한 나머지 결국 무엇을 구매해야 할지까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쇼핑몰을 나오는 장면이 묘사된다 이런데요. 이게 ADHD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마음의 평온이나 어떤 정갈함이 없을 때 이 사람들한테 많이 보이는 모습 같아요. 어떤 쇼핑이나 아니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 자극들을 추구하는 모습이 이 현대인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윤서님이 알려주신 그런 호흡이나 어떤 정화작용, 자신만의 어떤 루틴 같은 그런 자기 조절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생각을 제발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챕터 넣어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뭐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생각에 먹이를 주는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일종의 자의식 과잉 상태, 그 아까 덜되지 그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뭐 모든 그런 에고의 기능을 다 포기하고 막 무슨 진짜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살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 에고가 적절히 뭐 일을 하고 계획을 짜고 할 때만 이제 활성화 시켜두고 그 외에 시간에는 조금 꺼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많이들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일을 딱 끝내고 와야 되는데 막 그걸 이제 집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뭐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등등 그런 것들은 집에 오셔서는 평상시 일상 살아갈 때는 나는 누구인지 막 난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지? 이런 것과 같은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오늘 뭐 먹지? 오늘 나한테 뭐 해주면 좀 기분이 좋을까? 이런 좀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생각을 하느니 잠을 자라고 하신 그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 같은데 진짜로 부처님이 한 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말 같아요. 이 말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또 이런 본인에 대해 생각 그럼 하지 않고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또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좀 퍼포먼스도 별로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언하건대 진짜 퍼포먼스는 더 좋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편안하고 이렇게 애쓰지 않고 긴장감을 내려놓은 그런 본인에 대한 판단의 그 레이더를 끈 상태에서 퍼포먼스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긴장감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든지 그러니까 잘할 필요 없고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대충 하라는 건 아니고 막 너무 각을 막 딱 잡고 이거 다 제 얘기예요. 사실은 막 긴장하면서 막 전쟁터 나가는 사람처럼 막 비장한 거잖아요. 네, 비장한 너무, 무드로. 네. 너무 심각하게 막 그렇게 의미 없는 자기 검열 막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제 뜻인 거죠. 우리 연관대에서 돼지 부처를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게 되다. 자신에 대해 이렇게 하고 싶다거나 이래야 된다거나 아무것도 정하지 말아봐.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겠다는 그것도 정하지 말아봐. 그러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상태라는 걸 알게 돼. 그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야. 기준은 있어? 숲과 숲은 구별이 애매해. 아름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기준도 애매해.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람들이 멋대로 정한 거야. 사람들이 멋대로 정한 것에 휘둘리면 피곤해져. 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얘기들을 이제 돼지가 되게 쉽게 딱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본인을 받아들이기 그리고 셀프러브라는 챕터를 준비하셨는데요. 네, 뭐 결론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되게 각기 다른 고유한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불행한 줄 알았고 제가 똘돼지잖아요. 네, 똘돼지 맞아. 제일 힘들고 막 억울했었어요. 그런 인생이.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냥 랜덤으로 되게 고유한 스토리를 가지고 고유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요. 뭐 그런 본인을 힘들게 하는 불행한 사건들 그런 것들도 그냥 이야기와 그 뭐 등장인물들만 다른 거지 사실 모두에게나 다 그런 힘든 일들은 있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제 가슴속에 각본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내 삶이 영화라면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상황들은 이제 그 영화의 각본 갖고 태어난 그냥 각본 인 거라서 랜덤으로 그냥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고유한 특질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뭐 그 인생을 바꿀 수 없고 뭐 그러니까 포기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건이나 그 각본 자체가 나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나를 상처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의미 없이 막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 막 행동들을 우리가 그걸 주워 담는 거예요. 쓰레기들을 주워 담아서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건 사실은 내 손으로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 쓰레기 던졌는데 내가 그거 막 주워와 집까지 가져온 거죠. 그 사람 생각도 못하고 그 사람 그런 말 한지도 몰라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처들을 스스로 이렇게 선택하고 그것을 스스로에게 막 행책이 내는 것을 그만두고 그냥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시면서 아, 내 삶의 이번 생의 그 각본은 이런 스토리구나 라고 좀 덤덤하게 담백하게 받아들일 이렇게 준비를 시작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 녹음이 잘못돼서 이게 두 번째 녹음인데 오늘 방송은 되게 나한테 또 도움이 많이 된다. 되게 마음에 이제 크게 닿는다. 우리가 대본도 여러 번 쓰고 심지어 녹음을 2번 해본데도 새롭게 들리네요. 이게 네. 좋네요. 그래서 또 그런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어요. 얘기해드릴게요. 우리가 좀 우리 모습을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착각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많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막 다면적으로.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평생 동안 나의 어떤 모습을 다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전제는 뭐 계속 우리 존재가 완벽할 수 없고 막 변화하는 거고 늘 잘할 수 없고 그러니까 모순이 되게 많은 존재라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에서도 그 이면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살았다 이런 걸 좀 인정을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과 내 삶을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왜냐면 뭐 셀프러브가 대단하고 뭐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편안하고 변화하거나 뭐 고칠 필요가 그냥 없고 태어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그냥 자연의 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풍경처럼 내 모습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 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셀프러브가 난 나를 너무 사랑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3권으로 가볼까? 이제 보면 3권에 아무것도 아니야 돼지는 득도 열반돼지예요. 해탈돼지예요. 돼지가 비가 올 것 같아 우울하네 이래요. 그러니까 부처돼지 오셨어. 네. 이제 이 세상은 네 마음이 만들어낸 거야. 이 세상을 즐거운 것으로 만들지 괴로운 것으로 만들지는 네가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래서 돼지 마음 바꿔먹고 비 오니까 우산 들고 막 춤춰요. 언젠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안심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지금이 출발점이고 목적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이 돼도 좋아. 언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만들어낸 무엇인가에 휘둘리게 돼. 이러면서 아마 책이 마무리됐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자의식 과잉을 덜어낸 거네요.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뭐 자기 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그대로. 아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고 그리고 요가와 명상은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이제 시도해 보기에는 혼자서 하기 좀 낯설고 어렵고 신비로운 것 같고 또 어디 가서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저도 한 10대에 좀 어릴 때 요가를 시작했는데 꾸준히 한 건 아닌데 그 사이에 많은 요가 이제 스승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중에는 유명하신 분도 계셨고 외국에 계신 분한테 줌으로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해야지 통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뭐 잘 모르고 아마추어지만 이제 윤서님께서 좋은 요가 명상 선생님을 고르는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이거 듣는 숙녀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뭐랄까요. 본인은 뭔가를 이렇게 요가 명상에서 깨우쳤고 나는 이제 스승이고 구루다. 막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만 조금 이제 걸으셔도 네. 훨씬 이제 좀 더 폭이 좋아질 것 같고요. 선택이. 왜냐하면 그런 분들 그 논리가 좀 맞지 않는 게 사실 요가나 이런 명상 같은 것이 먼저 그냥 접해서 내가 먼저 하고 있고 경험을 한 것뿐이지 막 누가 선생님이고 사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뭐 그렇잖아요. 뭐 명상 이걸 누구를 막 누가 누굴 가르치고 막 내 인생 고통이 없으니까 뭐 내가 고통을 없애줄게. 그러니까 돈 내. 막 이런 것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비싸잖아요. 사실은. 명상이 사실은 되게 비싸죠. 명상 산업이. 왜냐면 뭐 실체가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죠. 네. 그렇죠. 왜냐면 어떤 뭐 표준 뭐 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잘 이렇게 보시고 너무 막 비싼 프로그램이다. 막 너무 이렇게 막 휘황찬란해요. 그런 거 좀 이렇게 걸으시고 이렇게 실생활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네, 정말 가벼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갑을 참 많이 열었었거든요. 많이 써본 분이시죠. 근데 난 이해가 가는 게 이미 이런 거를 찾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나 괴로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게 돼요. 이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그걸 찾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통 속에 있고 판단력이 약해진 사람들이 이것만 하면 뭐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면 되게 쉽게 돈을 쓸 수 있어요. 꼭 그게 명상이 아니더라도 그게 뭐든 간에 본인이 그 판단력이 약해졌다는 그 자각조차 없을 때는 그런데 어떤 근사해 보이는 분이 내 어떤 강의를 들으면 내 뭐 코스를 들으면 이게 끝난 다음에 너 인생 달라질 거다 이러면 당연히 돈 내고 싶죠.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네. 실제로 저도 그 돈을 썼을 때는 고통이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이제 명상을 듣고 나면은 혹은 명상하고 나면
고통이 아예 없어질 것이다.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된 전제인 거죠. 사실은 고통이 없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잘 소화하고 하는 것의 문제였던 건데 그래서 제가 좀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큰 돈을 쓰면 확실하게 고통이 사라질까 봐. 살 수 있을까 봐. 그 고통의 소멸을 돈 주고 살려고. 아니 절박한 사람한테는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거거든요. 맞아요. 아깝지 않은 그 돈 주고서라도 없애고 싶은 거거든요. 나는 그 마음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혼자서 할 수 명상이 그렇게 막 신비롭고 대단한 건 아니고요. 스스로 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플 중에서 좋았던 건 자주 추천드리는데 영어 가이드가 괜찮으시면 인사이트 타이머라는 그런 영어 앱이 있고요. 한국어 가이드로는 우리 숙련님 중에 한 분이 추천해 주셨는데 클러라는 앱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강력 추천하고요. 유튜브에도 쳐보시면 많은 바디 스캔 가이드나 명상 가이드 있는데 들어보시고 요즘은 너무 잘 나와서 혼자 다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윤서님도 요가 콘텐츠 준비 중이시라고 선요가라는 네이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제 본인 자랑을 해주시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선요가 그 인스타 아이디가 선요가예요. 네. 그냥 선요가인가요? 아니요, 영어로 sun 요가, yoga 그리고 언더바예요. 언더바 있습니다. 네, 언더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색 많이 해주시고 사실 네이밍도 그러니까 지수가 같이 얘기해서 이렇게 좀 정해줬어요. 제가 극강의 인프피라서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데 한 1-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면 잘해. 나 알고 있어요. 하면 잘하잖아,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네이밍도 이제 같이 좀 논의해서 정해줬는데 뭐 제 이름이 이제 윤선이니까 끝자를 따서 선요가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좀 이렇게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요가로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 이렇게 널리 좀 이렇게 지금 하는 이런 방송처럼 좀 누군가한테 닿아서 좀 도움이 되고 그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인류를 사랑하는 착한 마음이다. 그죠? 네, 그런 네이밍의 의미가 좀 있고요. 요가 강의는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요가나 명상 컨텐츠를 좀 저도 유튜브나 뭐 영상 업로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뭐 시공간 그런 제약 없이 닿을 수 있게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제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지금 다 듣고 계신가 보죠?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는 약속 드렸고 시작할 테니 제 인스타부터 좀 잘 봐주시면 좀 노력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에 대한 정리를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좀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그냥 힘든 일들이 우리한테 인생에서 아예 사라질 수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파도가 왜 바닷가에 이렇게 밀려왔다가 가는 것처럼요, 계속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막 크게 막 해석해서 확대해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잘 살아보자, 그것에 좀 목표를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그게 그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또 이번 생도 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나 고민만 막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해결되는 건 없고 막 체력만 쓰게 되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잘 돌봐주고 이렇게 좀 대견하게 여기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했어. 뭐가 안 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있으면 너무 잘했어요. 네, 맞아요. 또 2번째로는 이제 생각을 좀 줄이면,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 통해서 줄이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이 사라져버린 그 공간에, 텅 빈 자리에 좀 정확한 판단력이나 그런 보는 눈이 좀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 같은 것들.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너무 슬퍼할 일도 너무 행복할 일도 사실은 우리 인생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반되지야. 그죠? 진짜.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엔딩에 시를 제가 하나 골랐는데 정말 몰랐는데 우리 윤서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요가 회원님들한테도 막 보내주는 시였어요. 우리 이거를 읽고 제가 읽을게요. 읽고 마지막에 우리 띵샤 소리로 다시 마칠까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산산조각 정호증.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진짜 저도요. 마지막 띵샷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안고 끝내요.